글쎄요, 나는 뭐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장에 인효인 뭐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예,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타락을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정치, 한국 정치의 한계성을 노정하자는 나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명직 당직자 사퇴하고. 김기현 2기 예, 지도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까? 이 선거를 총 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기현 대표다 이런 얘기. 예. 그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나머지 그저 임명직 당직자만 해소가 된다고 해서 국민이 그걸 납득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내각에서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했다. 국민은 늘 옳다. 지난 18일에 말씀을 했고 대통령이 국민이 늘 옳다는 얘기를 하다 이제 와서 깨달았으면 큰일이지. 아,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파격적인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총선 6개월 전 여야 정치권 드디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제는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도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뭐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장에 인효인 뭐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예,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타락을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정치, 한국 정치의 한계성을 노정하지 않은 나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은 이분이 전혀 정치와 관련도 안 된 분이고 그렇죠. 순수한 그저 의사.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정치권에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용기도 사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실질적으로 이분이 사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행동 반경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하.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하, 그런가요? 이번 저희 강서의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한테 패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온 소위 당시에 한나라당의 패닉입니다. 그 당시에도 초기에 당시에 당 대표였던 홍준표 씨가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예. 그러다 당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반 이상 진통을 겪다가 결국은 그해 12월 중순경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사실은 강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모르게 살짝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력을 다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의원들이 출동을 예, 했죠. 대표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모두가 뛰어가지고서 예. 결국 가서 17.15%라는 이런 패배를 받은 거예요. 예, 차이가. 예. 그런데 그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남 3구에서 나타나는 이제 강서 3구에서 나타나는 18% 가까이의 소위 패인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정치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 이 결과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은 이것이 아마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예. 그러면 내년 총선에까지 가서 결국은 서울서 그러면 많은 패배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이 예견이 가능하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참패할 그러면 것이다. 여권이 수도권에서 패배를 하면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정권에 주는 결과가 뭐라는 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좀 냉정한 사고를 해가지고서
선거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20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강서구에서 18% 가까이 졌는데 예. 그게 다시 재현이 됐다 이거야. 정권 교체를 하고 지자체 선거에서는 뭐 선거에 이기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국민이 표시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노정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졌다 이러네. 예.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순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모든 실책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정책이 국민과는 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명직 당직자 사퇴하고 김기현 2기 네, 지도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까? 이 선거를 총 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기현 대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나머지 그저 임명직 당직자만 해소가 된다고 해서 국민이 그걸 납득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면표용으로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시키는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임요한 교수. 기상천외 발생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상천외한 발생이다. 이뇨한 교수를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예. 뭐 정권을 부여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 정권이 범위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뇨한 지금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뭘 바꿀 거냐 이거야. 그냥 그분도 내가 보기에 무슨 한계를 잘 모르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야 다 바꿔야 하는 그 범주 속에 당 지도체제부터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예.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혁신회의 한계가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라 그 위에 대통령까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행동 방향이라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뭐를 혁신하겠다는 거냐 이게. 혁신의 내용이 내가 무엇이냐? 보기 혁신위원회가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다. 뭐 요새 들어보면은 무슨 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서 무슨 뭐 이준석을 껴안아라, 유승민을 껴안아라,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여튼 이 공천의 룰을 제대로 하라는데 이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이 혁신위원회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라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거기도 무슨 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서 뭐 혁신안을 내놨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혁신안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예? 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 혁신안도 그저 적당히 하고서 혁신했다고 그럴까요? 지금 상황을 기대가 안 되신다.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자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뭐 지금 이뇨윤 위원장이 박근혜 2012년 대선 캠프 때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류한 네. 당시에 2012년 그리고 때 사실은 이 통합위원회라는 것이 예.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통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통합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점점 갈라져 가지고서 갈등 구조 쌓여야 되는데 통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 통합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류한 위원장 인선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두 분의 관계가 오늘 또 서로 전화 통화 자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렇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임요한 위원장과 자주 연락하는 관계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아침에 여러분이 묻던데
제가 방송하면서 한 지가 한 4, 5년 되거든요. 그 4, 5년 동안에 한 4, 5번 정도 서로 안부 전화 주고받은 게 통화 횟수가 필요한 거라면 그게 전부예요. 이뇨한 씨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당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요한 위원장 인선에도 또 용산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김한길 위원장과의 관계가 중요한. 내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의미가 의미 없어요. 뭐저 김한길 의원하고 인요한 지금 예. 교수고 예. 사적으로 뭐 친하냐 안 친하냐가 이게 지금 뭐 핵심이 아니다. 예, 국민의힘의 저희 혁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반면에 그 국민통합혁신위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당 중요 사역들을 데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자리 가서 김한길 대표를 일부러 인사를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내가 국민통합위원회 즉 김한길 위원장의 말을 진작 들을 걸 잘못했다 반성하는 말씀도 하시고 한 걸로 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좀 김한길 위원장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공간에서도 김한길 위원장 계속 약간 막후에서 활동을 했었을 것으로 보는데 대선 때부터 좀 대통령이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좀 보셨습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강서 선거를 지고 난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태도의 변화를 갖다 보이는 하나의 측면에서 뭐 그러한 계기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했다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1년 5개월을 갖다 회상해 볼 것 같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을 들어보면은 통합보다는 국민을 서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예. 사실은 통합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서부터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통합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도대체 나라가 통합이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분열이 되고 갈등 구조만 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통합의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통합위원회라는 구성하는 것이지 지금 그동안에 통합위원회에서 정부나 대통령에게 어떠한 소위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후회스럽다고 했는데 나는 그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통합위원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이러고제 그게 분열이 돼 있는 것이 뭐냐면은 IMF 이후에 이 양극화가 심화돼 가지고서 예. 거기에서 오는 분열 현상인데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은 소위 대한민국의 이 경제 정책이 과연 국민을 통합 쪽으로 가느냐 아하.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민을 통합을 하려면은 국민이 지금 이 IMF 저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양상을 보이는 계층들이 있어요. 예. 자영업자들은 이제 거의 다 무너져가는 형태에 놓여 있고 저희 연약한 소위 일반 가게는 약자들, 예. 소위 살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시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국민 통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에서는 아무런 시도도 해보질 않고 지금 와서 무슨 뭐 통합위원회에서 제의한 거를 갖다가 무슨 제대로 실현을 안 해서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각이나 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불만일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당에다가 뭐를 제의를 해서 통합을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대한 뭐를 통합하자고 했네. 그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없었는데 네. 대통령이 그 말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그 인원을 갖다 가지고 전반적인 정책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이 수립을 해가지고서 통합을 이끌었다고 난 보질 않아요. 그렇군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님 처음 이제 모시고 방송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 진단을 하셨는데 그 불신의 핵심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 정치가 정치의 부재? 예, 정치가 믿지를 못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신의 그래서 정치. 그렇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소위 좌표가 설정되지 않고 정책은 오히려 통합하고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뭐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정은 무슨 뭐 긴축한답시고서 전혀 이 역할을 재정 갖다가 역할 못하고 하지를 있고. 못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서의 이번 선거를 나라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 강서 선거구가 20개 구역이라고 예. 그 중에서 16개 구역에서 10% 이상씩 졌어요. 국민의힘이 시번대는 29% 가까이 졌다고. 아하.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에서 거기도 5% 이하가 하나도 없어요. 5% 이상 다 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완전히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 그러면 그런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내년 총선에까지 어떤 노력을 경주할 거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고서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뭐를 혁신하겠다니. 그래도 저와 내각에서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했다. 국민은 늘 옳다. 지난 18일 말씀을 했고 대통령이 국민이 늘 옳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와서 깨달았으면 큰일이지. 이제 와서 깨달았어. 그럴까요? 국민은 늘 옳은데 오늘 그러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내가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예.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발했을 적에 이 정부가 참 역사상 최소의 표차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예. 0,7%.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0,7%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 차이가 안 났는가? 승리를 했느냐 하는 예.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그때서부터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뜻을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제 와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돼 가지고서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안 거예요. 처음 알았다. 처음 안 것 같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왔는데 막상 이번에 강서 선거를 해보니까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갖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선거에서 국민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국회가 거의 기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의 큰 지금 이제 실패를 갖게 경험했는데 예. 하나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인준 부결, 그러네요. 하나는 이번에 강서 선거구에서 패배. 아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소위 실패를 갖다가 거울 삼아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말만 뭐 이제 국민이 모든 게 다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이념 행보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인재 육성에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런 태도 변화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시대가 이념 가지고서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착각을 하고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좀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된다. 내가 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 그렇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의 참패는. 나는 보기에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뭐 대통령을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내년에 총선에서 성공을 못하면은 그 충격이 어떻다는 거를 미리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75년 동안에 대한민국 헌정사를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역대 정권이 수도권에서 패배를 해가지고서 살아남은 정권이 없어요. 예? 예. 지금까지. 예.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는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좀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야지 새로운 안이 나올 수가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참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그 이제 국민 옳다는 이야기 하시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영수회담 안 하면 그냥 김기현 대표랑 해서 양당 대표랑 대통령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건 사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나는 그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여러 가지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영수회담 하지만 지금 야당으로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본인들도 뭐, 뭘 협조해 주려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참 선의로 협력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이익이 될 게 없다고. 민주당에 예. 그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이재명 대표를 같이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자 아니 회동.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재명이는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만난다고 하기도 만난다고 할 뭐하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삼자 회담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묘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그 총선 지휘봉 잡을지 놓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서 지난 4일 날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이제 그러한 또 좀 핵심적인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된다. 영수회담 같은 거 제안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나라에 야당 하는 사람들이 예. 영수회담 하는데 아니 야당이 뭐가 답답해서 영수회담을 자꾸 제의라고 했어요. 아, 예? 예. 나는 그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지금 야당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야당은. 민생 얘기 자꾸 하지만 야당이 민생 문제를 하나라도 자기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예. 그럼 결국은 여당의 민생 문제 해결을 하는데 협조해 주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근데 이제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자기네들이 여당에 협조해서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총선을 위해서는 나는 그러니까 예. 이 소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예.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 복귀한 다음에 통합 메시지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제 왈가불가하지 마라, 뭐 가결표 이런 아니 거 이런 그거는 뭐 하나의 레토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레토릭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 때문에 당이 분열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일단 그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레토릭이 진정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다른 간부들은 뭐 당은 당규대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일각에서 이제 혁신이가 뭐 험지 출마라도 제안하면 그걸 받아야 된다 아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그냥?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지금은 이 진통이 금방 해소되질 않아요. 아, 이 진통이 꽤 오래 갈 거예요. 그 진통을 겪는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지금 미리서 예측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김기현 지도부 2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직 개편 정책위원장은 사무총장을 바꿨는데 네. 아까 위원장님은 그 별로 아무 의미 없다고 아니,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아니 지금 저 사무총장하고 이 정책위장 바꿨다고 그래서 예.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뭐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혁신위를 통해서 좋은 혁신안이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국민의 마음을. 혁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아마 막 기필코
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가 유도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서 이번에도 사실은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닙니까? 거기에 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몰입하는 둔 것은. 것을. 그런데도 누군가 그런 미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아마도 용산인 것 같은데 당에서도 반대했는데 결국은 밀어붙이니까 당에서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싫고 선거에 투입됐던 건 아닙니까? 글쎄,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것이 여당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우에 쳐다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 비대위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혁신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박근혜 비대위 때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서 1년밖에 안 남은 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네. 예. 그러니까 저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기 뜻대로 그 수 당을 있었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가능했던 거지. 아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3년이나 남았으니까 아직 지금 당을 자기의 당으로다가 장악하려고 해서 지금 당을 장악을 했는데 예. 이번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당을 내가 내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고 총선이 어려워지면은 내가 남은 3년 임기를 갖다가 끌어가기가 힘들 테니까 여기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이 이제 그러면은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임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 얼굴 안 쳐다보고 과감하게 큰 사고 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윤여한 지금 윤여한 위원장의 경우는 예. 정치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용기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정치 근데, 문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예. 그 자체가 바로 힘이 될 거라고요. 아하.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최근에 들으니까 또 뭐 이뇨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내년도 뭐 서대문 갖고에서 출마한다는 설까지 또 돌고 구체적으로 있는데.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과연 과감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회의도 할 수가 없고. 아하, 그렇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